한국은 24일에 공개를 했는데 벌써 다 작전이 진행. 일본은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했는데 23일에 결정을 하고 24일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가지고요. 실제로는 25일쯤부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 항구했던 우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미라클 작전 후 주말이 지난 지금 외신에서도 본격적으로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서구 언론과 일본 언론이 이 미라클 작전을 바라보는 초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구 언론들을 살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아이들에게 준 인형을 부각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다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테디베어가 들어가고 영국의 가디언도 가장 먼저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구권 매체들이 디테일한 한국의 배려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발 기사들은 작전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자국과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매체 성향과 관련 없이 미라클 작전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일본 언론이 한국 관련 기사들을 다량으로 생산해내긴 하지만 이번엔 비교 포인트가 많아서 더 많은 기사가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본발 기사 중 한국 특파원으로서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니폰 테레비 뉴스 24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아프간 대피 작전 명함 엇갈렸다. 왜? 한국신문, 일본 카브레 치욕. 참고로 마지막 단락에는 지극히 일본스러운 느낌이 나는 시선도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황당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 전합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일본인과 현지인 직원 대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라클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피 작전으로 390여 명을 국내로 이송 완료했다. 도대체 무엇이 한일과 명함을 가른 것인가?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위대 수송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할 수 있는 일본인은 한 명이다. 한국의 중앙일보 등의 언론 등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카브레 치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성공 때문이다. 지난 26일과 27일 한국 정부는 390명을 2회에 나누어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했다. 한국 미디어들은 말 그대로 카불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라고 환호했다. 매일같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필자와 같은 한국에 있는 많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뉴스들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말이다. 사실 한국 정부는 당초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밤 한국은 외교부를 통해 정부에 협력해온 현지 직원과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군 수송기 3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처음 밝혔다. 이후 한국 국방부 발표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미 22일에는 경유 거점이 되는 파키스탄 정부의 거점을 확보했고 23일 새벽에는 군이 현지에서 전개하고 있었다. 일본이 자위대 수송기의 파견을 시작한 것은 23일 밤부터 24일까지다. 이 차이는 매우 짧았지만 26일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전에 대피할 수 있었는가를 갈랐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에 덧붙여서 한국군이 투입한 것은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와 수송기 2대였다. 한편 자위대는 국산 수송기 1대와 수송기 2대, 한일 간 수송기의 구성은 상당히 비슷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중계 거점으로 삼아 카불에서 인원을 왕복 수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다. 현지 영상으로도 전해진 바와 같이 카불 공항 인근 지역은 국외 탈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엄격한 검문 검색이 이루어진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작전 첫날인 24일에는 공항에 모인 인원이 26명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25일에는 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재빠르게 전환되었다. 한국 대사관은 현지 이메일 연락망을 사용해 새로운 위치를 전파했다. 그리고 한국은 6대의 버스를 마련해 365명을 태우는 데 성공한다. 각 버스에는 미군이 타고 있어서 검문 과정에서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얻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다. 2대의 수송기가 카불에서 이슬라마바드로 이송된 후 1차로 377명이 26일에는 나머지 13명이 인천에 도착했다. 그들은 한국 중부 지역에 위치한 공무원을 위한 시설로 이동해 약 8주간 생활하고 특별 기여자로 장기 체류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은 일본 외교관들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기 시작한 직후 카타르로 철수했다. 그러나 일본과 달랐던 점은 이번 이송 지원을 위해 외교관 4명이 지난 22일 다시 카불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현지 직원들과의 연락이나 버스 예약 등 한국 정부는 그들의 조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평가한다. 반드시 돕겠다고 약속한 대로 카불로 돌아가 동료 현지 직원들과 부둥켜 안고 우는 김일은 공사참사관의 모습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탈레반이 버스를 세워 15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어 국가의 품격과 책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편 현지 대사관 직원 모두가 재입국하지 않고 국외로 대피한 상태였던 일본. 따라서 이러한 작업들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해서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 어떻게 한국에서 일본인을 구출할 것이냐는 큰 문제로 떠올랐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작성한 안전 매뉴얼에는 화학무기나 핵무기 공격 시 행동 요령 등에 더해 국외 대피에 관해서도 적혀 있다. 다만 공항에서의 매뉴얼이 주내용이고 공항으로의 이동 수단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제외 일본인들을 원활하게 대피시킬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위대는 남겨진 희망자의 대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희망자가 대피할 것을 바람하지 않는다. 한반도 유사시 제한 일본인의 대피. 당연히 일본 언론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평소에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를 알 수 있는 그 단적인 면이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일본의 행태를 보고 통쾌함보다는 비통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도 언론 홍보부터 했던 행태.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이를 구분하지 못해 그들은 소중한 인명을 극단의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